안녕하십니까. 영화 리뷰 대도시의 사랑법입니다. 자, 이 작품은 개봉한 지 꽤 지났는데 제가 영화제 다녀오고 어쩌고 그러면서 좀 놓쳤는데요. 그래도 재밌을 것 같아서 챙겨봤습니다. 언뜻 보면 이게 제가 소설이 있는지 나중에 알아가지고 언뜻 보면 로코 로맨틱 코미디 같습니다만 약간 좀 결이 다른 영화죠. 로코긴 로코, 장르적으로 보자면 로코 로맨틱 코미디에 가깝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은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우정에 더 가까운 영화라고 해야 될까요? 자, 전적인 테마는 좀 그렇고요. 감독은 베테랑 감독이 이현희 감독입니다. 이현희 감독은 ING로 2003년도에 장편 데뷔를 했고요. 그 전까지는 이제 각색이나 각본 등을 담당을 하고 했습니다. 이번에 제일 그래도 여태까지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던 영화는 미싱 사라진 여자 이 작품이고요. 그 외에도 어깨 너머의 연인, 그다음에 탐정 리턴즈는 어, 저기 호불호가 있습니다만 뭐 흥행은 잘 된 편이고요. 그다음에 대도시의 사랑법까지 여러 편의 영화들에 참여를 해왔고 총 장편 감독은 5편 정도입니다. ING 때부터 연출력은 꽤 갖추고 있는 감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상업 영화적 투르기 안에서 여러 가지를 작업을 하시는 감독님이시라서 뭐 그 틀 안에서 좋은 작품들을 만들고 있는 분이에요. 자, 대도시 사랑법에 대한 평가도 뭐 대략 호의적입니다. 이게 좀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예전부터 사실은 이제 많이 다뤘던 주제지만 이 영화는 한국 상업 영화로서는 퀴어 드라마를 다루고 있는 어떻게 보면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는 그런 영화라는 점에서 또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LGBT 소재 작품들은 상업 영화에서는 좀 피해왔던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지점들이 또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영화는 원작이 있습니다. 이 박상영 작가의 지금 요 사진 속에서 지금 요 인물이시죠? 이 작가의 연작 소설인 대도시 사랑법이고요. 이 작품 이 소설 전체는 아니고 그 중에 어, 제이라고 하는 파트, 그러니까 김고은 배우가 연기하는 인물이 제이라는 인물인데 그 인물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파트가 이 대도시의 사랑법입니다. 그러니까 잠깐 작가님 인터뷰를 봤더니 이 말 그대로 대도시의 여러 가지 사랑의 형태, 그러니까 플라토닉한 사랑부터 뭐 사랑인 듯 사랑이 아닌 이야기들까지를 다 포괄하고 싶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대도시의 사랑법도 일종의 명문대 4년제를 나와서 살아가고 있는 뭐 이 땅의 뭐 청춘들에 대한 뭐 이야기 같이 담겨져 있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작품은 이제 지금 특이하게 얼마 안 있어서 드라마판이 공개될 예정인데 드라마판은 지금 영화판인 제이와 제이 에피소드 말고도 어, 이 연작 소설의 다른 이야기들을 다 담고 있는 그런 스토리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극본에도 박상영 작가가 참여한다고 합니다. 티빙이고요. 청소년 관람 불가기 때문에 아마 OTT 전용으로 공개될 것 같고 좀 본격적으로 이쪽에 LGBT 이 퀴어 드라마로서는 국내에서 좀 본격적으로 시도되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작품 보니까 약간 뭐 드라마판의 예고편이 지금 심의 때문에 내려갔다는 얘기가 있긴 하더라고요. 자, 어쨌든 영화판으로 돌아와서 이 영화는 지금 두 명의 타이틀 롤이죠. 두 명의 이제 주인공이 있고요. 한 명은 김고은이 연기하는 구제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또 한 명은 노상현이 연기하는 장흥수인데요. 노상현 배우는 그 파친코에서 또 캐스팅돼서 활약하고 있는 배우입니다. 자, 이 작품은 이제 지금 해외에서 일단 토론토 인터내셔널 필립 페스티벌, 토론토 국제영화제에서도 좀 좋은 평을 받았던 작품이고요. 되게 퀴어 드라마지만 어두운 이야기들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 이야기들도 되게 상업 영화의 틀 안에서 즐거운 분위기로 만들어져서 전체적으로 로맨틱 코미디라는 소재에 라고 분류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의 톤과 매너를 가지고 있는 영화입니다. 전체적으로 이 작품에 있어서 제이 역할의 이제 김고은이란 배우는 저격을 맡았을 때 얼마나 훌륭한 배우인가를 또 이 작품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고요.
노성현 배우는 이 영화에 또 어떻게 보면 좀 어두운 부분들 그리고 주제적인 부분들 퀴어 드라마로서의 속성들을 잘 담아내고 있다고 말 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영화 이제 언뜻 보면 이제 마케팅적인 면에서 어차피 마이너스적인 부분이 아직까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영화 시작 부분에서 좀 의도적으로 이 웨딩 드레스를 입은 제이 김고은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이 둘이 같이 문신을 하고 있거든요. JH라고. 그래서 이 장흥수와 구제이라고 하는 두 인물의 그런 이 에피소드들이 이 영화의 후반부에 또 배치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영화의 결말까지 보시면 아실 수 있는 에피소드입니다. 둘은 이제 이거 시기적으로 챕터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이들의 한 30대 초반까지 20살부터 33세 정도까지의 시간들을 이 영화는 커버를 하고 있고요. 이 두 친구는 이제 연인은 될 수 없는 사이죠. 그러니까 구제인은 전형적인 헤테로 이성애자고요. 사랑을 되게 많이 하는데 도전적인 여자입니다. 그래서 영화의 첫 장면에서부터 이 바이크 오토바이 수학여행이 아니죠. MT죠. 대학교 MT를 가려고 하는데 신입생 MT를 가려고 OT인지 MT인지 모르겠네요. 가려고 하는 버스를 자신의 오토바이로 가로막고 등장하는 구제이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구제이의 좀 자유분방한 성격을 보여주는 장면이고요. 뭐 전형적이긴 하지만 뭐 임팩트 있게 담아내는 장면이겠죠. 그 다음에 여기 한 구석에 조용히 박혀 있는 불문학과 학생이죠. 어, 장흥수의 모습이 이제 보입니다. 근데 둘은 이제 일단은 구제이는 일단은 이 대학 사회 내에서도 주류가 되기 힘든 모습을 보여주죠. 담배를 마음껏 핀다거나. 이 친구는 불문학과인데 대부분의 다른 학생들과 다 실제로 파리에 살다 온 학생이라서 분방하게 자유롭게 이제 불어로 이야기할 수 있고 불어로 노래하고 뭐 이런 특성을 지니고 있는 친구입니다. 근데 이 둘이 이제 가까워지는 계기는 이태원을 배경으로 한 무대에서 이제 가까워져요. 자, 장수는 정체성 자체가 이제 영화의 초반부터 빡하고 보여주는 건 이제 게이바의 모습,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의 유흥의 모습 장면 같은 걸 보여주면서 장수의 그런 좀그 정체성, 개의적인 측면을 발견한 인물이 구제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것을 하던 하던 이 장수가 의외로 자신의 위기를 극복해주는 제2의 모습과 연동되면서 이들은 이제 묘한 연대감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화는 이제 약 13년간 지속되는 이들의 남녀 간의 우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뭐 오랜 이야기죠. 남과 여가 과연 친구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이들은 친구가 됩니다. 둘 다 이제 아웃사이더가 된 거고요. 제이는 자유분방한 연애를 추구하는 사람으로서 되게 폐쇄적인 학교 사회에서는 어울리기 힘든 인물이고 장항수는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싶어하지 않는 아직까지 커밍아웃을 주저하고 있는 게이로 오랜 기간 동안 이 영화 속에 등장하게 됩니다. 뜻밖의 지점에서 이제 이 아우팅이라고 하죠. 자신의 정체성이 드러나게 돼버리는 경우가 나오는데 그것도 영화의 중요한 에피소드 중에 한 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장수는 이 지금 이태원의 모습과 그다음에 일반 학교에서의 모습에 이제 약간 다른 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은 이 전형적인 게이의 그런 포지션 연기를 하지 않았다고 일부러 연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 우리가 홍석천 씨를 비롯한 전형적인 이제 그런 이 성소수자의 그런 액션들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당연히 계시지만 이렇게 이 영화 속의 장수처럼 그것을 티내지 않고 지내는 성소수자들도 많은 것이 또 현실이니까요. 그런 모습을 잘 담아내고 있어서 다르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둘은 연대감을 가지게 되는 상황이고요. 제이도 이 영화의 에피소드에서 이제 학창 생활의 초창기의 이야기를 학창 생활에 몰려 있는데 일단 여학생들 친구라고 마땅히 보일 만한 친구도 없고 외톨이처럼 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이제 이 커뮤니티 안에서 오해를 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뭐 누드가 공개되어 있는 그러니까 해픈 여성이 제이가 아니냐는 소문이 나는데 그 장면에서 이제 이 제이가 자신의 그 오해되고 있는 신체적 특징들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죠.
그러면서 이 일단은 아싸적인 아웃사이더적인 측면을 보여주고 둘은 진짜 유흥으로 일치단결하여 우정을 쌓아가게 되는 친구로 이제 초창기의 모습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장수의 경우에는 지금 홀로 된 어머니 장혜진 배우가 연기하는 이 어머니가 이제 배경도 또 대구라고 하는 설정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어머니의 경우에는 이제 그 교회에 의지하면서 장수의 이제 뒷이야기, 정체성에 대한 것을 부정하려고 하는 입장을 보여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장수는 자신의 정체성을 굳이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면을 보여줍니다. 자, 둘은 어쨌든 간에 이제 우정을 같은 집에 기거하게 되는 상황인데요. 제이의 경우에는 영화 속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그 1년에 이제 사건이 있었고요. 사건을 통해서 유학을 갔다가 국내로 돌아왔지만 부모로부터 독립하게 되면서 이제 전세 자금을 지원받고 대신 용돈은 받지 않는 조건으로 이제 살고 있고, 그것에 생활비를 보탠다는 이유로 장수도 좀 독립의 필요성이 있어서 제인의 집에 합류하게 됩니다. 같이 방을 나눠 쓰지만 진짜 말 그대로 각자의 그 위기 상황을 서로 도우면서 이들은 이제 일종의 우정을 쌓아가는 상황들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런 과정들을 이제 티키타카 등등으로 이들의 모습을 초반에는 이제 좀 어린 만큼 경쾌한 분위기로 형성을 하고 있고요. 영화는 점차 이들이 겪는 사랑의 여정들 두루 이제 제이가 사랑의 여정을 겪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물론 이제 흥수도 사랑을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만, 흥수의 경우에는 일종의 깊은 사랑을 하려고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제이는 그런 사랑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이지만 또 그만큼 아픔도 느끼게 됩니다. 영화는 이제 그런 과정, 이 둘의 그런 사랑관에 대한 차이들 같은 것들도 설명을 하면서 이 둘이 어쨌든 서로를 보완해가는 이야기들을 갖다가 이제 주로 집어넣고 있고요. 이제 이 둘의 경우에는 흥수의 경우는 또 군대도 가야 되는 상황이 되고, 그 다음에 제이의 경우도 크게 큰 일을 이제 여러 번의 이제 그 사랑의 여정을 거치면서 나중에 독립하게 되는 그 일종의 좀 변화를 갖는 취업 등을 이용해서 현실을 통해서 가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둘의 갈등이 깊어지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도 일종의 이들의 이제 인간관계 이런 측면인데요. 지금 이 에피소드의 경우에는 제이가 일종의 좀 참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흥수가 인물을 찾지만 이 존재에 대해서 이 남자친구, 그죠? 흥수의 남자친구에 대해서 약간 애매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흥수는 어떤 일에 엮이게 되면서 이 큰 일을 겪은 제이가 필요로 할 때 등장할 수 없는 상황이 되죠.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 되면서 이들의 갈등은 심해지게 되고요.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 제이는 취업을 하게 되지만 흥수는 이제 작가를 꿈꾸는 사람이에요. 아마 박상영 작가의 자기 반영적인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을 인물인데, 그러면서 뭐 편의점 알바 등을 통해 가지고 생활을 하지만 구직 활동 등에 있어서 적극성이 좀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래도 이런 갈등들이죠. 이 둘의 사이에서 이제 그런 갈등이지만 동시에 티격태격하지만 둘은 또 서로 우정을 깊이 나누고 또 깊은 고민을 같이 나누는 사이이기도 한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이 둘은 이제 영화에서는 연출된 일종의 방향이 있습니다. 이 어쨌든 혼자 사는 여성이기 때문에 이 제이의 경우에도 어린 시절부터 성도착증 환자가 뭐 자신의 속옷을 훔쳐간다거나 이런 다세대 주택에 그런 파이프를 타고 와서 침입하려고 한 시도를 한다든가 했을 때 남성이었던 흥수가 주어진 조언이 있었어요. 자기한테 꼭 연락을 하고 파출소를 가라든가 이런 식의 조언들이 있었고, 그 이들의 그런 위기를 거치면서 깨어진 우정의 연대들은 그런 기억들의 공유들과 함께 다시 회복되게 됩니다. 영화의 전체적인 그 톤은 매우 밝은 톤이지만 그 영화가 가지고 있는 이 성소수자에 대한 억압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자유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억압 같은 그런 특징들이죠. 그래서 일종의 아웃사이더로서 이 둘은 이 같은 문제를 느끼게 되고 일련의 사건들을 거치게 되면서 같이 또 서로 도움을 주면서 일어나게 됩니다. 제이도 사랑하는 존재가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영화에서는 뭐 대략 짧은 사랑, 뭐 찐사랑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4번 정도의 제이의 사랑의 여정 과정이 겹치고요. 그러니까 이둘의 연대감은 지금 블루베리 이 봉지를 가지고 있는데 식이 짝이 없어 정신이 바짝 든다는 블루베리를 먹으면서 이 정신을 차리려고 하는 어쨌든 이 대도시에 흔들리는 자신의 삶이 흔들릴 때 거기서 정신 차리게 해주는 이제 메타포 같은 역할을 이 블루베리 그 블루베리가 역할을 해주면서 둘의 연대감이 또 유대감이 유지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제 이 영화의 결말을 향해서 가는 것은 이 마지막에 깨어졌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영화 속에서 의도하지 않은 지점에서 이 제이가 흥수의 그 정체성을 아우팅 시켜버리게 돼요. 그래서 그것이 이 영화의 일단 핵심적 주제라고 봤을 때 의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흥수도 알고 있지만 깊은 슬픔에 빠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들의 큰 틈이 벌어지긴 하지만 이 영화에서 이제 마지막 장면에 이 지금 보이는 웨딩드레스 시퀀스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둘은 이제 마지막에 또 우정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모티브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큰 사건이 하나 작동하게 되는 거죠. 영화의 후반부는 이제 스포일러 등을 이유로 크게 깊이 있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현희 감독은 되게 경쾌한 톤과 그 다음에 이제 정통법적 드라마 작품을 통해서 뭐 어떻게 보면 조금 촌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또 지극히 일어날 수도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설득력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스 A의 과거 히트곡이죠.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제목이. 그 노래가 이 영화의 두 인물을 또 상징하는 문화 코드로서 작동하면서 영화는 경쾌하게 마무리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즐겁게 뭐 불편할 수도 있는 누군가의 불편할 수도 있는 소재이긴 합니다만 이 영화 자체는 그 뭐 주제 자체는 조금 진보적일 수 있겠습니다만 영화 자체는 뭐 굉장히 보수적으로 잘 만들어진 영화고요. 뭐 이렇게 뭐 특별하게 어려운 관식. 그러니까 보통 독립 영화들에서 LGBT 소재를 다룰 땐 지나치게 진지하거나 지나치게 관념적이어서 어떻게 보면 또 주제의 깊이를 갖출 수는 있겠지만 이 영화에서 가지고 있는 좀 더 쉬운 설득력이 좀 부족해지는 경향이 있죠. 근데 대도시의 사랑법의 경우에는 사랑의 다양한 형태 중에 이런 형태들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영화의 전체적인 구성을 잘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에피소드를 20살 때부터 짧게 이들의 만남과 헤어짐들의 구성들을 빠른 편집과 빠른 이야기 구성 그 다음에 음악 등을 통해서 경쾌하게 흘러가게 만들면서 전반적으로 매우 즐거운 영화적 감상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 영화의 뭐 가장 최고 공신이라고 하면 자타공인 김고은 배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고은 배우는 이제 그 자유로운 영혼이죠.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영혼입니다만 나중에 현실에도 빨리 적응하게 되고 또 현실에 적응했을 때는 또 자기를 또 놓아버리는 모습도 보여줘서 어떻게 보면 이 처음에는 그 소심하기 짝이 없게 살아가던 흥수죠. 흥수를 구원해주는 인물이었습니다만 자기 역시도 이제 평범한 사람이니까요. 사랑에 얽매이다가 결국은 이제 그에 배반되는 과정을 통해서 다시 또 흥수에게 또 도움을 받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매우 자유롭고 경쾌한 인물로 묘사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영화의 핵심적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건 나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훌륭하다는 지점들 그런 지점들 같은 것들이 잘 이해하기 되는데 되게 영화적 활력을 부여하는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상현 배우 역시도 뭐
톤이 그렇게 튀지 않게 깔끔하게 연기를 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뭐 조금 진보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영화 스타일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매우 즐겁게 구성되어 있는 퀴어 드라마 영화로서 즐거운 감상이 가능한, 그리고 영화적 톤도 매우 밝아서 편하게 볼 수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대도시의 사랑법 뭐 조금 이 정도로 뭐 정리를 하면 저는 뭐 제가 본 감상의 리뷰 정도는 남길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 여러분들도 극장에서 영화 밝고요. 촬영도 잘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서울도 잘 담겨 있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감상이 될 만한 그런 영화이고, 배우들 연기 보는 재미도 좋은 영화입니다. 뭐 즐겁게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즐겁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